이 정치란 지키고 이루겠다고 약속한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인생 중 과연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정치라는 일에 더 적합할까요? 웃겨서 정권 찬탈. 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은 이 두 남자의 인생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어릴 때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무지무지 가난했대. 근데 그게 딱 20살까지. 이 남자 20살에 중앙대 합격하면서 이 장학금에 생활지원금까지 받아요. 근데 생활지원금이 월 20만 원.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임금이 월 25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연봉 5천 가까이 되는 거야. 이 남자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을지 몰라도 20살 때부터는 인생에 아우토반이 뚫린 거예요. 이 남자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살 때는 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7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요. 우와, 나 27때 조기 월급 받으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다녔는데 이 남자는 뭐 벼락 출세, 광석 출세야. 금수저는 물려받지 못했지만 금수저를 아예 사버린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노력을 했겠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 것 같아요. 결혼도 목표 지향적으로 합니다. 5명의 여자를 소개받고 그 5명 중에서 꼭 결혼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이 남자한테는 결혼도 사랑이 아니라 목표야. 그리고 3번째 소개받은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29살 때였죠. 30살 되기 전에 인생의 웬만한 목표는 다 잃어버린 이 남자. 불우하고 힘들어 보이나요? 여기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뭐 넉넉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법대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한 남자가 연봉 5천씩 벌던 20살 시절, 이 남자는 학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한테 무기징역을 때려버려요. 이 일로 강원도로 도망가고요. 앞서 말한 남자가 40 패스하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아우토반 쫙 달리던 시절, 이 남자는 쭉 백수! 사신앙인이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저절히 봤죠. 결혼도 이 퀘스트 해결하듯 해결해버린 앞의 남자랑은 달리 이 남자는 이 출세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나 봐요. 친구 관계 끊고 막 머리 싸매고 공부에도 모자랄 판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 애도 봐주고, 자기는 변변한 연애도 못했으면서 속이 좋나 봐? 친구들 집에 상이 나면 또 가서 장례식장도 지켜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32살이 되어서야 사시에 합격해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남자 금수저로 태어나 팔자 좋아 보이나요? 맞습니다. 이거 이재명과 윤석열의 인생입니다. 결혼도 달성해야 할 목표였던 이재명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정치였을까요? 이후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 무료로 인권 변론 받았다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 착수금 3천 받고 변호했던 철거민들은 자기가 성남시장 되고 나서 오히려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건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이재명의 선거 공보물이에요. 민변 변호사, 성남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고 적혀있죠? 근데 2014년 성남시 의회 정기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이 장애인 단체에서 이재명이 허위 봉사활동서를 받아갔다고. 인권 변호사 되려고 민변에 제출할 용도였대요. 또 성남 참여연대라고 하니까 마치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것 같은데 성남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없어. 이재명이 활동한 단체는 성남 참여 자치시민연대죠. 근데도 이 사람들 오해하게 참여연대라고 적어놨어. 자기가 활동한 단체가 창피했던 걸까요? 아니면 참여연대라는 간판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 사람한테는 모든 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보여요. 이재명은 IMF 때 주식 투자로 크게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2006년, 2008년 2번이나 이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돈을 크게 까먹었겠죠? 근데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될 때 재산이 18억이었어요. 같은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봅시다. 문 대통령 국회의원 됐을 때 재산이 12억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훨씬 더 오래 하고 이 선거에 낙선한 적도 없는데도 12억이었어요. 이재명이 어떤 인권 변호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폭 변론하고 흉악범 변호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1994년 윤석열은 검사가 됩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1999년 검사 5년차 윤석열은 당시 김대중 정부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뇌물수수로 구속해버립니다. 이 미친놈이지. 아니, 승진 안 할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고 할 때 이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이 박지원이 말렸답니다. 당신들 죽을 수 있으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근데도 윤석열은 이 자기 출세에 도움 안 되는 짓을 계속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통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강금원 구속시켜버렸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 구속시켰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하다가 평검사로 좌천까지 당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정 경제성 조작 같은 거 눈치 안 보고 수사했어요. 이러니 당연히 재산도 못 모으죠. 2012년 윤석열 결혼할 때 재산은 2천만 원. 지금도 자기 재산은 2억인가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처가 재산이죠. 어릴 때 가난했지만 20살 때부터 승승장구한 이재명. 이재명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전두환 비석 밟다가 전두환 칭찬하고 국토보유세 한다고 했다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철회하고, 조국 수호하다가 지지율 안 오르니까 조국 비판하고, 자기 가난, 자기 형의 잘린 다리, 자기 부부관계도 다 자신을 위해 이용해요. 이게 바로 이재명이 어린 나이에 성공한 이유일지 몰라요. 모든 판단과 행동이 철저하게 자기 이득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지켜야 할 가치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유복하게 자랐지만 타협하지 않은 윤석열. 자기 이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이준석이랑 당내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재명이라면 순식간에 품어 안았을 겁니다. 지지율 오를 테니까. 하지만 윤석열은 이 일도 오래 걸립니다. 당장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치인을 뽑잖아요. 이 정치란 지키고 이루겠다고 약속한 가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인생 중 과연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정치라는 일에 더 적합할까요? 그리고 자꾸 가난파리, 서민 코스프레 하는데 이재명은 20살 때부터 성공한 인생이에요. 철거민들, 장애인들 성남시청에 찾아왔을 때 청내 질서유지가 왜 이 모양이야? 와, 우리 거기서 행정개혁은 도대체 거예요? 뭐 하는 거야? 행정국장 어디 갔어? 고소하고 쫓아낸 거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은 2002년 검사를 관두고 잘 나가는 법무법인으로 옮겼다가 1년 만에 다시 검사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검찰청에 불어터진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래요. 고액 연봉 받으면서 스테이크 썰은 것보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짜장면 먹는 게 더 좋은 사람인 거죠. 둘 다 서민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가 더 서민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 어렵지 않죠? 서민 이해는 역시 서민! 서민 교수님, 사모님이 더 이해 잘하지 않을까요? 제 아내는 저를 이해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